현직 PD가 전하는 캐나다 정보. 안녕하세요, 단풍욱 남자입니다. 류현진 선수가 아메리칸 리그 4위 영상 최종 후보에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오프시즌 동안 블루제이스와 계약하여 아메리칸 리그에서 첫 시즌을 보낸 류현진 선수는 12경기에서 5승 2패, 평균 자책점 2.69의 성적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한 해를 보냈습니다. 작년 내셔널리그 4위 영상 투표 2위를 차지한 류현진 선수는 2년 연속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또 다른 후보로는 클리블런드 인디언스의 쉐인 비버와 미네소타 트윈스의 마에다 켄타입니다. 쉐인 비버 선수는 올 시즌 8승 1패, 평균 자책점 1.63을 기록하고 다승, 평균 자책점, 탈삼진의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해서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한편 류현진 선수는 케반 비지오, 테오스카 에르난데스 선수와 함께 2020 올 MLB 팀 후보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투표는 11월 13일까지 가능하며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은 mlb.com/allmlb에 가셔서 블루제이스 선수들에게 한 표 부탁드립니다. 토론토 현지에서 전하는 따끈따끈한 MLB 소식. Are you ready? 안녕하세요. 저는 토론토 블루제이스 열성 팬 김예언입니다. 현직 PD가 전하는 캐나다 정보. 안녕하세요, 단풍욱 남자입니다. 드디어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의 2020년 시즌이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10월 27일 LA 다저스와 템파베이 레이스와의 월드시리즈 6차전에서 LA 다저스가 3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32년 만에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블루제이스와 같은 지구에 속해 있는 템파베이를 응원했는데 다저스가 우승을 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야구팬 입장에서는 사실 7차전까지 가기를 바랬는데 선발, 불펜, 타선 등 모든 면에서 다저스가 우세하다 보니까 템파베이가 좀 끌려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도 결승 4차전까지는 각 팀이 승리를 사이좋게 챙겨오면서 7차전까지 가겠다 싶었는데요. 블루제이스가 템파베이 때문에 가을 야구를 마무리한 걸 생각을 하면 아쉽긴 했지만 또 최지만 선수가 있는 레이스가 끝까지 잘 싸워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템파베이의 타격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월드시리즈 진출한 팀 치고 팀 타율이 2할 1푼 1, 2밖에 안 된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데 그나마 탄탄한 투수진과 수비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최지만 선수의 호수비는 현지 SNS에서도 아주 큰 반응을 얻었는데요. 스플릿 등 아주 다양한 멋진 포즈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최지만 선수가 겉보기와 다르게 굉장히 유연한 수비 자세를 많이 보여줬는데 이번 시리즈에서 주전으로 뛰지 못한 게 좀 아쉬웠습니다. 다음을 더 기억해 봅니다. 뉴욕타임스는 다저스가 수년간의 좌절을 딛고 월드시리즈를 재패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다저스가 1988년 이후 첫 우승을 거두어서 감회가 새로웠을 것 같아요. LA타임스에 따르면 시민들은 27일 밤 경적을 울리며 환호했다고 하는데요. 2020년은 NBA와 MLB 둘 다 LA의 해가 되었습니다. 사실 다저스나 레이커스 모두 연봉 상위권의 팀이다 보니 그만큼 안티팬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다저스의 경우 그동안 포스트 시즌에서 부진했던 것을 감안하면 언젠가 한 번은 우승을 했어야 했는데 그게 올해가 되었습니다. 다저스는 오프시즌 동안에 무키 배치를 영입하고 우승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 효과를 톡톡히 보았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LA가 우승했을 때 류현진 선수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류현진 선수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토론토와 같이 재건이 진행 중인 팀을 포스트 시즌에 진출시켰으니 그 역시 큰 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MLB뿐만 아니라 많은 프로스포츠 경기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그래도 큰 탈 없이 메이저리그의 이번 시즌이 마무리되어서 다행이에요. 자, 그럼 이제 2020년 MLB 포스트 시즌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디비전 시리즈에서 템파베이가 뉴욕을 5차전까지 끌고 가는 접전 끝에 승리를 거둔 후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로 진출을 하는데요. 애초에 우승 후보로 손꼽히던 뉴욕 양키스와의 대결은 큰 관심을 모았던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양키스가 오프시즌 동안에 게리 콜을 영입하면서 선발 투수진을 강화하고 DJ 르메이휴, 지안카를로 스탠튼, 에런 저지, 룩 보이트 등 강타자들을 보유하며 최강의 라인업을 자랑했는데요. 유독 시즌 내내 템파베이의 약한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리그 디비전 시리즈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최지만 선수는 5차전에서 안타는 없었지만 1회 초 양키스 공격 때 두 차례 아주 환상적인 수비를 펼치며 팀 승리에 기여했는데요. 이번 시리즈에서도 주목을 받았던 게 최지만 선수와 게리 콜의 맞대결이었는데 최지만 선수가 역시나 게리 콜을 상대로 1차전에서 홈런과 고의사구를 얻어내는 등 게리 콜 킬러의 명성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인 타자가 챔피언십 시리즈에 진출한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더 환호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템파베이 레이스의 팀 연봉이 메이저리그 28위로 스몰 마켓이지만 최지만 선수를 비롯하여 랜디 아로제라나 선수 같은 신인의 잠재력이 폭발하면서 최고의 가성비를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포스트 시즌에서 연봉 1위인 양키스와 3위인 휴스턴을 연달아 격파하고 2위인 다저스와도 접전을 펼친 것을 보면 야구는 연봉이 다가 아니다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안카를로 스탠튼 선수와 랜디 아로제라나 선수의 폭발적인 타격도 경기를 보는 재미를 더했던 것 같습니다. 양키스는 게리 콜이 5차전에 등판해서 5회까지 1실점으로 호투하지만 8회 말 마이크 브로서 선수가 아롤디스 체퍼만 선수를 상대로 극적인 홈런을 치면서 두 팀의 운명이 갈리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명승부였는데요. 드디어 템파베이는 양키스를 꺾고 올라가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휴스턴 애스트로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 경기 또한 시작 전부터 신경전이 보통이 아니었는데요. 올해 초에 휴스턴의 사인 훔치기 논란이 공식화되면서 MLB 선수들은 물론 팬들의 휴스턴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올 시즌 내내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불법적으로 사인을 훔치고 있다는 의심은 꽤나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최소 2017년부터 이런 말이 오갔었는데요. 사실 사인 훔치기로 우승을 했으면 챔피언십을 박탈하거나 거기에 맞는 적절한 징계가 있어야 했는데 파급 효과를 두려워한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대응이 지나치게 물렀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2월 LA 타임스의 컬럼니스트 마이클 힐 측은 야구 관련 통계 사이트를 운영하는 로버트 아서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휴스턴의 사인 훔치기를 세이버 매트릭의 관점에서 분석했을 때 애스트로스 팀은 이득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손해를 봤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시리즈 초반에 호세 알투베 선수의 잇따른 실책으로 레이스가 3연승을 거두면서 일찍 마무리되는가 싶다가 휴스턴이 4, 5, 6차전을 승리로 이끌면서 대반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되었는데요. 네, 결국 7차전까지 가게 되는 템파베이와 휴스턴. 10월 17일 레이스가 그 마지막 경기를 4대2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비록 사인 훔치기 사건으로 이미지에 먹칠을 하긴 했지만 더스티 베이커 감독의 경기 운영이나 카를로스 코리아 선수의 리더십과 타격 감각은 높이 평가할 만했습니다. 양키스와의 5차전처럼 휴스턴과의 7차전도 9회까지 안심할 수 없는 경기였는데요. 결국 템파베이가 휴스턴의 추격을 뿌리치고 월드 시리즈로 진출하게 됩니다. 휴스턴은 저스틴 벌랜더 선수가 토미전 수술을 받으면서 시즌이 마무리되고 오프시즌에 게리콜 선수를 뉴욕으로 보내면서 전력에 큰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트시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도 포스트시즌 상위권에 속하지 않을까 조심히 예측을 해봅니다. 내셔널리그도 LA를 비롯해서 세인트루이스, 샌디에고, 애틀란타 등 강팀들이 극적인 드라마를 펼치며 야구 팬들을 아주 즐겁게 해줬는데요. 결국 다저스가 브레이브스와의 7차전 접전 끝에 승리를 거두고 월드 시리즈로 진출합니다. 다저스의 경우 와일드카드와 디비전 시리즈를 수입으로 이끌면서 쉽게 마무리하나 싶더니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애틀란타를 상대로 의외로 고전을 해서 가을 야구의 저주가 또 시작되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와 월드 시리즈 MVP를 동시석권한 코리 시거 선수의 타격과 무키 베츠, 코디 벨린저 선수 등의 호수비가 팀 분위기를 이끄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템파베이 레이스와 LA 다저스는 4차전까지 서로 주고받으며 장기전으로 가는 듯 하다가 5차전부터 승운이 LA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사실 템파베이가 디비전 챔피언십 시리즈까지는 투수진과 수비로 어떻게 버텼지만 워낙 강타자들이 질비한 LA를 상대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랜디 아로제라나 선수를 제외하면 나머지 선수들의 타율이 1할대이다 보니까 다저스 팀의 타선이 폭발하는 날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템파베이가 마지막까지 열심히 싸운 건 사실이잖아요. 보기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템파베이의 케빈 캐시 감독의 투수 기용이 많이 아쉬웠는데요. 특히 2차전과 6차전에서 블레이크 스넬 선수를 강판하면서 대량 득점으로 연결되었던 것이 패인의 요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스넬 선수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컨디션도 좋았고 경기를 더 이끌 자신이 있었다고 했는데 결국 6회에 내려오면서 이 점을 허용한 게 경기 분위기를 완전히 바꾼 것 같습니다. 데이브 로버츠 감독도 비슷한 경험을 해서 다저스 팬들로부터 질타를 받곤 했는데
다행히 이번 시리즈에는 적절한 시기에 투수 교체 및 선수 기용이 이루어져서 케빈 캐시 감독과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한편 다저스의 우승 확정 후 저스틴 터너 선수가 경기장에 나와서 큰 논란이 되고 있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직원 제지에도 불구하고 우승 세레머니를 펼치겠다고 나왔습니다. 우승의 기쁨을 나누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시국이 시국인 만큼 경기장에 난입해서 마스크까지 벗고 아내와 키스하는 모습 등은 비난받을 행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다저스 우승의 오점 하나가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하루빨리 이 모든 사태가 종식이 돼서 다음 시즌에는 경기장에서 마음 편하게 야구를 관람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9월 중순에 2021년 스프링 트레이닝 스케줄이 발표되면서 앞으로는 오프시즌에 누구와 계약을 할지가 큰 관심사인데요. 네, 맞습니다. 블루제이스의 경우 타이완 워커, 체이스 앤더슨, 켄 자일스, 맷 슈메이커 선수 등 13명의 선수가 자유계약 신분이 되었는데요. 지난 시즌에 선발 투수진이 부족했던 것을 고려하면 타이언 워커나 라파엘 돌리스 같이 좋은 성적을 보인 투수는 재계약을 하고 투수진 영입에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에는 네이트 피어슨 선수도 부상에서 복귀를 해서 재기량을 발휘하고 류현진 선수의 부담을 덜어주었으면 합니다. 피어슨 화이팅! 벌써부터 블루제이스의 2021년 시즌이 기대가 되는데요.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2020 올 MLB 팀 투표에 류현진, 케반 비지오, 테오스카 에르난데스 선수가 후보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은 mlb.com/allmlb에 가셔서 블루제이스 선수들에게 한 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 MLB 포스트 시즌을 리뷰해 보았는데요. 저희는 앞으로도 블루제이스와 메이저리그 야구 관련 소식 많이 들고 올 예정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단풍unk 남자 MC 예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